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 안에서 인트라넷을 사용해 보시고 해외에서 인터넷을 경험해 보신 달북민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70년생이고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대학도 나가고 했으니까 엘리트로 괜찮게 삶은 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나오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아마 10년대 말쯤. 마지막으로 북한을 나올 때에는 북한 상황이 어땠었나요? 내가 북한을 좀 몇 번을 갔었는데 해마다 달라진다고 늘 말했거든요. 지금 몇 번 갔다고 말씀하신 게 해외 여러 번? 해에서 기획한데 한 해가 다르고 또 한 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르고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기관 무슨 책임자들 무슨 공장 지배인이나 다 자기 자리를 못 알았다고 내놓겠다고 하면서 서로 안 나갔다고 하면서 저는 많이 그렇게 기관 책임자들도 안 나갔다고 하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만큼 어떤 것이 힘들었던 건가요? 경제나 뭐 사회나? 기본 경제겠죠. 경제를 기관이면 기관에 부여되는 사회적 가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물러서 조금 북한 돈으로 100만 원이었다 하면 올해는 그 배 이상 또 기관 그 사회적 동원 과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쳐야 되거든요.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의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점점 불어나고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책임자들도 다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 일반 주민들 생활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사회적 과제라고 하는 게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지정해서 너 이만큼을 돈을 내라. 너희 기업소는 이만큼 돈을 내라. 너희 단위는 이만큼 돈을 내라라고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무슨 평양시 무슨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하는데 몇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데 그게 눈에 다니는 얼마를 그러니까 세미트 자갈을 몇십 톤을 해내라. 이렇게 그런 게 떨어지면은 그 자갈 가재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바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종업원들을 시켜가지고 자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가지고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다 돈으로 해서 그 자갈 한 톤이 얼마다 하면은 그 돌아가는 돈이 있어요. 모래 한 톤이 얼마다 하면 모래를 그 돈을 그 액수만큼 해서 바치거든요. 그 위에 그 건설지구나 무슨 어디 상무한테. 그러니까 그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산지연 건설, 그다음에 강원도 무슨 새로운 모유가 건설하면 그게 다 이게 돈 가치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돈 X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 X를 마련 못하면은 그 집에는 항상 욕 먹고 자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안 나갔다고 이런 현상들이 많죠. 그리고 해외에 나갔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가족들이 좀 돈을 벌어왔을 거라고 기대하고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해줄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자기한테 어쩌면 조금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정말 골아프더라고요.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그래도 북한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계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열심히 힘들었는데 북한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더 무슨 다른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한국 사회도 알게 되고 하면서부터 마음의 동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인터넷을 보신 건 어디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보셨나요? 러시아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인터넷을 알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인트라넷 이 정도에서나 하고 러시아에 나와서 인터넷 그 터치 전화기를 사가지고 그 인터넷에 접하게 되니까
말로만 듣던 그 인터넷이란 게 어떤 건가 호기심도 났고 배웠죠.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도 엄청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유튜브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몰랐고 그래서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뭐 구글 뭐 이런 걸 검색하는 방법이랑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인들 통해서 많이 배웠죠. 배우고 그 실제 해보고 하면서 그때 인터넷을 접해서 많이 보았죠. 러시아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건설 쪽에 일을 했어요. 네, 건설 일을 하시면서 인터넷을 보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인터넷을 보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봤고 그 다음에는 그 인터넷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일감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뭐 해서 거기서 일감도 많이 찾아서 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도 봤고 뉴스도 좀 많이 보고 세계 뉴스도 좀 많이 보고 했어요. 인터넷을 접했던 건 이제 러시아이긴 했는데 그 전에도 인터넷이 무엇인가, 뭐 유튜브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야기는 들으셨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들었지요. 그런 게 있는데 도대체 그건 뭔지 하고 그냥 국제적인 세계적으로 연결된 망이다 하는 건 알았지 써보질 못했으니까 그 호기심도 났고 그랬지만 거기서는 해볼 수가 없어 못 해봤고 러시아 나와서 해봤어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신기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보지는 않았다. 들어보기는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몇 명 정도는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소리는 거의 다 알겠죠.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건가 구체적인 몰라도 인터넷 그런 게 있나 하고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써보셨을 때 그때 경험은 어떠셨나요? 정말 엄청 인터넷이 어떤 거하고 호기심도 많았고 그 유튜브를 보다 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거기서 영상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구글로 그 러시아의 그 일감 찾는 한국의 그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처럼 러시아에도 사이트가 많거든요. 몇 개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감도 찾고 북한 관련 정보들도 많이 봤죠. 북한의 그 무슨 인터넷에 많이 뜨는 게 많을 거예요. 북한 탈북자들이 수기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말들도 많았고 참 거기서 자기가 누구 때리면은 그냥 다 나오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나오니까 거기서 북한 정보도 많이 좀 알게 되고 그랬어요. 김정은도 검색해 보셨나요? 김정은 따로 이렇게 검색은 안 해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인물을, 뭐, 옥렬이다 하면, 옥렬하고 치면은 딱 나오더라고요. 먹으면 옥렬이 오더라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검색을 해보면서 뭐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걸 검색해 보셨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뭐 인기 드라마 순위, 뭐 이런 걸 쳐가지고, 그 인기 드라마가 뭐 1등, 1, 2부터 몇 위까지 쭉 나오는데 뭐 모래시계가 3위다 하면 이거 모래시계가 엄청 유명하네 그럼 그걸 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런 거 인기 순위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래서 모래시계도 보고 대장금도 보고 뭐 해서 그렇게 인기 순위 이런 걸 많이 봤고 그다음에 혹시 그 연말에 KBS 시상식 그 MBC 시상식 연기대상 뭐 이런 거 그런 시상식들에서 보고 여기 이번 올해 대상은 어느 드라마가 했구나 하니까 그 드라마를 잘했으니까 아무래도 대상을 받았겠지 하고 그 드라마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봤어요. 러시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해서 좀 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드라마를 어떻게든 찾아보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일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대방과 청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대방 사람들은 아마 힘들겠지 아마 전화기 자체도 없으니까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들은 뭐 못해도 2명, 3명, 뭐 10명 거기다 청구하는 사람들 모여 집단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어디든 나가서 제가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국가계획부를 바치면 되니까 그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부 나가지고
하지만 총부를 잘 안 내보내지요. 총부 나가면 어쨌든 시간도 있고 그 총부 나가서 그 이렇게 활동 잘하는 그 책임자만 잘 만나면 노동자들도 자기는 능력이 없다 해도 그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만 하면 돈도 어느 정도 잘 주고 그래도 그 괜찮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만나면 그런 총부로 서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 중에서 이제 탈북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좀 검색을 해보셨나요? 계속 그때 탈북 루트를 검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탈북 루트를 많이 알고픈데 나도 이제 그래서 야, 이 북한에 내가 가야 아무래도 희망도 없고 전망도 없고 거기 가야 내가 이제 돈 어느 정도 벌어 갔다 해도 그걸 몇 년이면 다 쓰겠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 가려고 탈북 루트를 이게 채워보니까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 인권 변호사 전화번호랑 유엔 난민 뭐 이런 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결국엔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럼 북한 안에서 인트라넷 사용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보셨나요? 인트라넷이 내 생각에는 아마 2003년도쯤 생겼는지, 2003, 아마 3년도 아니면 4년도 생겼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때가 2년도에 펜티움 2, 3, 4가 한참 그 나올 때니까 아마 3년도, 4년도 때만 해도 3, 4는 좀 가격이 $270, 한 $300 이 정도씩 비싸고, 북한 안에서 예, 북한 안에서 2가 한 $150 정도 했거든요. 그때 콤파크나 데일이나 뭐 이런 컴퓨터들이 엄청 북한에 많이 들어왔죠. 중국 컴퓨터들이. 그래서 2는 $150 정도 하니까 대체로 싸니까 2를 많이 사서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2003년도 말 4년도에 아마 PC방이 생긴 것 같아요. PC방이 생겨서 그때 또 인트라넷이 또 구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다 그 기관들마다 구축됐는데 기본이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제일 큰 게 그 광명망이라고 과학기술통보사국이 제일 컸고 그러면 자기 기관 따로 뭐 김책공대는 김책공대망 김책공대는 무슨 망이었는지 종합대학은 뭐 영남산망 인민대학 수당에는 무슨 망 뭐 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 따로 다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보면 거기로 들어갔죠. 모뎀을 통해 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개인들도 인트라넷에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자기 아이디와 뭐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 집에 전화기하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인트라넷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속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인트라넷을 했는데 그때는 인트라넷으로 기본 뭐 기관마다 자기네 다 과학기술 통보사라면 자기네 과학기술 정보들을 내보내고 그걸 다 열람하고 뭐 이런 걸 하겠는데 그게 또 무슨 채팅방도 있었고 게임방도 있었고 이러는데 그때 채팅이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했죠. 그 채팅이 나와서 그 연애도 그 서로 채팅상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연애도 하고. 연애도 있었죠. 그 평양에서 그 채팅한다는 자체는 벌써 잘 사는 거의 집안에 컴퓨터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선 전화기가 자기 집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PC방에 와서 해야 돼요. PC방에다가 그 채팅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채팅방을 만들어 놔서 와서 게임하는 것보다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채팅이 더 인기 있었어요. 그 1시간 PC방에 와서 1시간씩 돈 내고 하는데 PC방 게임을 하는 것보다 채팅을 하려고 소골가락 와가지고 그 줄을 서가지고 채팅방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연애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PC방에서
한다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고 뭐 아이디가 이게 여자 같다 하면 여자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해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전승역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그때 나는 무슨 옷에 있고 너는 무슨 옷에 입는다 서로 그런 것까지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나와서 서로 만나고 잠깐 이런 것까지도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던 전화기는 오직 선전화기는 없고 유선 전화기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온라인 채팅상에서 그 인트라넷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서로 이렇게 연애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게 그때 유행했죠. 기술이 발전되면 제일 먼저 또 일단 연애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남자 여자의 그 사랑이야 뭐 어디서들 북한도 이해는 아니죠. 그래서 처음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가 PC방을 통해서 됐다고요. 이게 평양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양 기준이고 지방도 다 퍼졌어요. 지방도 더 소재지 시내까지는 PC방이 다 퍼졌거든요. 평양이 퍼지면 지방 시내도 그저 불과 한두 달 내에 다 퍼져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이제 어디서 누가 먼저 손걸 떼서 탁 중구역에서 나왔다 하면 각 구역으로 쭉 퍼지고 각 구역에서 동으로 쭉 퍼지고 이렇게 해서 PC방들이 뭐 진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도 또 뻗거든요. 지방의 그 시들의 처음엔 한 개가 먼저 손꼽 떼면 길이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또 사방에 또 퍼지죠. 그러니까 이제 채팅을 하려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전화기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그 아이디를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해서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PC방에 와서 채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초창기의 채팅은 거의 랜덤 채팅식.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고픈 사람이면 자기가 쫙 사람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 누구한테 접속해가지고 저 아이디가 여자 같다 하면 그한테 접속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연애도 했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엄청 유명한 그 아이디가 가진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로 해서 아이디로 아이디로 그 아이디들 중에 이 사람 말 재밌게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실례로 그 덜덕기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채팅창 하다가 야 덜덕기 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걔하고 접속하고 픈 거예요. 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겠지 아마 아이디가 덜덕기니까. 근데 걔는 쌍소리를 엄청 잘해 유명하게 했는데 그때 그 쌍소리도 그렇게 뭐 하면은 몽땅 웃음이 터지는 쌍소리예요. 재미있게 엄청 그 실내는 잘 못 들으면 이제 하도 오래서. 근데 어쨌든 걔는 자기한테 접촉하는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얘하고 접속해서 또 몇 마리 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얘하고 또 자기한테 접속하려고 오는 애들은 또 걔하고 또 해가지고 또 몇 마리 하고 그러면 그 말들이 엄청 펑펑 터지는 거예요. 막 웃고 야 다시 또 접속하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만 구경했어요. 그게 엄청 유명했는데 걔가 그때 아마 20대라 해도 지금쯤은 한 40, 50대 되겠지 해도 아마 이 인터넷을 보겠는지 엄청 아마 북한에서 못 볼 거고 어쨌든 그런 유명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때는 그 채팅방이 엄청 유명했어요. 이름이 또.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만큼 완전히 다 대중화된 거였나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집에 컴퓨터가 있고 전화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컴퓨터를 사놓고 그때 내가 가격은 말했잖아요. 2는 $150 정도 3하고 4는 $250 이상 되었으니까요. 그게 북한에선 큰 돈이었죠. 엄청 큰 돈이죠. 북한에서는요 $100만 있어도 그때 당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다는 자체는 벌써 그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걸 하고 PC방에 갈래도 시간당 그때 돈으로 한 300원부터 올랐던 것 같아요. 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올랐는데 어쨌든 그 돈을 계속 내고 PC방에 가서 할래도 돈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PC방 가려고 학생들이 그 부모들 그 쌀을 채가지고 그러면 그 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아서 떠나 나섰죠. 나서가지고 그 PC방에 와가지고
그 아들 때리고 그 PC방 주인하고 싸우고 야 내 이딸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집에 먹을 쌀이 하나도 없이 한 푼 한 푼 오늘 쌀 겨우 들어가고 몇 킬로 들어간 거 그거 마저 팔아가지고 여기 하는 거 막 이러면 그것도 힘든 그 좀 슬픈 일화도 있죠.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크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럼 계속 쭉 인기가 있으면서 계속 발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놔두질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채팅방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인기 있고 이렇게 그거로 다 연애 소통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또 북한에서 막더라고요. 한 1, 2년 있다가 인천 와갔어요. 1년이 유지됐는지 2년이 유지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채팅방을 막았거든요. 막아서 못하게 했죠. 채팅방을 일체 못하고 그래도 인트라망은 그냥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정보 보급이나 할 정도로 그 열람이나 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도서관에서도 인민대학습당에 연결된 자기네 인트라넷망에서 인민대학습당 자료들도 검색하고 더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인트라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채팅을 주로 사용하셨던 건가 보죠? 인터넷을 처음에 썼을 때. 나는 뭐 채팅도 하고 그 과학기술 열람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죠. 뭐 PC방도 내가 운영을 했댔으니까 PC방을 직접 네, PC방을 직접 운영했으니까 잘 알죠. 너무 PC방끼리 또 서로 경쟁이에요. 자네 저 PC방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또 서로 어쨌든 그것도 영업 방식인데 재밌어요. 예, 좀 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더 끌었다 이런. 그런 거요? 그런 건 사실 영업 비밀인데 나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우선 끌려고는 안 했고 오는 애들은 엄청 잘해줬거든요. 잘해주고 늘려서 시간이 1시간이 나면 1시간을 정확히 자기 시계로 딱 해서 1시간 조금 여유 있었고요. 뭐 1, 2분 정도 야 이제 1시간 한 1분 지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나 다른 데는 그 시간까지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PC방은 그래서 1시간인데 50분으로 탁 맞춰놓고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해놓고 야 시간 돼서 하고 일어나라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데는 안 가고 그 엄청 나한테 많이 해서 그다음에 또 게임 종류도 많아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게임이 다 유통되는 게 비슷하지만 망을 우선 빨리 했어요. 내가 망게임 그 안에서 인트라넷이 아니고 망게임 있죠.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개별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거의 망게임으로 유행되면서 망하부 허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열 때면 열 때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망을 연결하니까 그다음에 제일 아이들이 뭐 엄청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뭐 그 학생들을 한 명 두 명 이게 잘 대해주다 나면 걔가 야 거기 PC방 괜찮아 해가지고 한 명 데려오고 두 명 데려오고 해서 그게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럼 평양시내 딱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PC방은 엄청 사람들이 너무 엄청 많아서 막 정말 골아팠어요. 그 더욱이 명절 때 같은 데는 완전 줄을 서거든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명절 때는 새 세뱃돈 받아가지고 5,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통짜 쓰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다 갔다고. 북한에서도 PC방이라고 불렀다는 거. PC방에 불렀죠. 예. 근데 그게 무슨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허가 없이 그냥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것도 어느 기관에 소속돼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 산하 기관들이 있었죠. 무슨 과학기술 통부사면 과학기술 통부사 뭐 아니면 뭐 어느 손기관이면 손기관 뭐 산하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관을 명칭을 걸어서 하다가 그것도 또 2006년인가 7년인가 아야 싹 방침이 나와가지고 내리 방침이 나와가지고 PC방 다 없애라 해가지고 다 없어졌죠. 그래서 그 컴퓨터도 다 팔고. 그게 PC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건데 그냥 정부에서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그냥 싹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축이 아니고 이제 날에서 북한 쪽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보면 우점도 있고 그 뭐야 결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없겠죠 물론. 좋은 점은 사실 아이들이 그 망게임도 투구 컴퓨터를 많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그런 건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 망이라는 거 문제도 모르는 애들이 야
크리에이터 하라 하면 누군 또 조인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망 게임도 알게 되고 그 컴퓨터의 그 수로도 알게 되고 컴퓨터를 등수하게 다룰 수도 있고 물론 게임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게임을 하는 아이하고 안 하는 아이하고 학교에서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학급에서 벌써 게임을 하는 애들은 자기네끼리 또 그 클럽이 또 멀려서 야 우리 어제 어디서 어떤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얘기하면 고개 축에 먹기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축에 먹기거든요.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벌써 그런 데 해가지고 엄청 터가지고 그다음에 또 PC방끼리 서로 이렇게 다니면 경기해요. 너네 PC방에서 잘하는 아이들 오라 우리 이렇게 하고 초청해가지고 경기 그날 밤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당연히 그 좋지 않지요. 쌀 그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안 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래도 당장 없애라 해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6년도인가 7년도인가 거기서 다 없앴어요. PC방에. 그때도 게임 리그가 생기고 했군요. 그 PC방들끼리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엄청 유명한 게임이 그냥 CS라고 그 미국 게임인지 뭐 지금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예, 카운터 스트라이크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까자크라고 있어요. 까자크라고 그 전략 게임인데 그거하고 인파이어 GTA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 GTA는 망 게임은 아니지만 그냥 GTA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드 스트라이커 같은 거는 이제 PC방끼리 야 너네 오늘 우리 이렇게 오라 하면 와가지고 걔네들이 5명 오면 이쪽 아이들을 5명 해가지고 너는 뭐 따지 쓰라 너는 뭘 쓰라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판 해가지고 뭐 그거에 PC방 판값을 물고 그러면 뭐 식사 조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뭐 있겠죠. 가지고 판값은 어쨌든 지는 팀에서 물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경기도 많이 하고 참 그런 식으로 했죠. 네, 굉장히 재밌는 문화였던 것 같은데 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뭐 또 불건전하지도 않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문화였던 것 같은데 이게 북한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싹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김정일이 한마디 있는 거 다 없앴으니까 또 누가 또 교육부 산하 누가 또 뭐 방침을 올렸겠죠. 아 이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게임에 PC방이 생겨서 밖에도 잘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방침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청년동맹에서 올렸는지 뭐 어쨌든 그래서 또 없어졌죠. 근데 그걸 PC방이 아이들 그 컴퓨터나 지능개발이나 그러면 그 승부욕이나 이런 데서 엄청 재밌는데 그래서 걔네들도 우리 PC방에 와도 야 너가 내보다 잘해? 뭐 서로 이렇게 싸워요. 해가지고 너 경기하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기하고 막이 그러게요. PC방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오래 갔으면 그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는 것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도움도 됐죠. 그럼 개개인들 간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당 기관들끼리도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없었고 아마 7년 이후쯤 될걸요. 처음에 단기간이 먼저 도입하더라고요. 단기간에서 먼저 자기네 단기간 산하중앙당으로부터 말단 하부 분당까지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다른 데 뭐 보안성이나 뭐 보일성이나 뭐 이런 데도 다 그 이후에 됐겠죠. 네, 그때 각 당 기관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시작된 게 거의 한 2000년대 중반 후반 정도. 예, 2000년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시스템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사용했나요? 그때 시스템을 윈도우즈하고 붉은 별을 썼는데 대체로 붉은 별로 하라고 단기관들이 하는데 붉은 별이 또 뭐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체계를 그때 당시로 2개를 태웠어요. 윈도우즈 체계를 태우고 붉은 별 체계를 태우고 한 컴퓨터 안에 한 컴퓨터 안에 2개 체계를 태워서 윈도우즈로 넘어가고 붉은 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했는데 단기간 내에
처음에는 아마 윈도우즈로 해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붉은 별이 차차차차 이렇게 좀 되면서 붉은 별, 지금은 붉은 별로 다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도 윈도우즈 쓸걸요. 그때 당시에도 체계는 두 개를 태워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PC방을 닫으신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인트라넷은 계속 사용을 하셨나요? 그때, 그 이후에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뭐, 그러니까 인민대학습당 가서, 뭐, 혹은 그냥 과학기술 동사망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면서. 그 정도 찾아보는 건 좀 자주 안 쓰게 되지. 예, 자주는 안 쓰죠. 뭐, 그렇게 자주 가서 하진 않고. 이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한 대로만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좀 폭발적으로 그 효율성 높여주고 사람들도 그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정보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북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제 어떤 거의 나오다가 김정일이가 하지 말라고 방침 나와서 일체 못해요.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후과가 어떻게 했거니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뭐다. 그래서 일체 못한다 하니까 못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그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를 나 자체도 생각을 안 했고요. 물론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그 컴퓨터 그 발전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용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걸 못하게 하고 하니까 엄청 후과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수능에서 오직 살아가야 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하갔으면 하고 말았으면 말고 그냥 또 자기 또 뭐 다른 자기 직무에나 그냥 충실하고 그랬거든요. 뭐 후과가 있겠으면 있고 없겠으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PC방을 운영을 잘 하셔서 PC방이 잘 됐으면 분명히 돈도 잘 벌고 계시고 했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정책으로 너 하지 말아라 해서 그냥 선생님의 사업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했을 텐데 그렇다고 정부가 뭘 보상해 주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건 않죠. 그러니까 그냥 뭐 기업소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일을 했죠. 그건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고 북한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나 2천만이. 그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때 그 보론논단이 있으니까 북한에는 어느 정도 보론오면 그거로는 또 이제 장사 미천도 되고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렇게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신용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려도 이렇게 대출 받을 때도 없고 돈 꾸려면 개인들한테 뭐 10% 이자를 주고 꾸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 누가 돈을 꿔주겠다 그래요? 절대 안 꿔주지. 그러니까 장사하기도 엄청 힘들죠. 근데 나는 그래도 컴퓨터에서 밑돈이 좀 생겼으니까 장사도 조금씩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원망 같은 것도 안 하셨어요? 거기서는 하지 말라 하면은 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일이 다 망쳤구나 그렇게는 생각 못 하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북한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PC방이 계속 되어서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PC방을 뭐 평양에서 예를 들어서 하고 계시고 계속 컴퓨터나 망이나 네트워크 사용이 계속 발전해 가고 북한 안에서 그랬었다면 북한은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뭐 개별적인 뭐 인트라넷이나 그 정도에서나 이렇게 됐지 세계적인 인터넷망으로 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 안 했고 그냥 내부 인트라넷이나 해서 그냥 그런 서서부리한 문명이나 발전했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큰 변화는 없지요. 그건 없지요. 인터넷이 들어가야 오직 북한이 인터넷이 들어가야 큰 변화가 있죠. 네. 그럼 인터넷이 북한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엄청 파장이 크죠. 인터넷만 들어가면 1, 2년 내로 그냥 북한이 다 저거 될걸요. 순간에 김정은 체계가 아예 붕괴될걸요. 뭐
북한 사람들 모두가 70년 동안의 그 김씨 일가의 그 오직 혁명 사상만 배우고 거기다 이제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깨어지는데, 계몽되는데. 그러면 내가 70년 동안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가? 너무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어느 나라는 다 알면 그러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자기네가 정말 70년 동안을 속여서 살았다는 걸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해외 같은 사람들은 또 알고 또 이렇게 소문도 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터넷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은 그래도 보지 못하게 한다던가 가린다던가 그런 것들은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의 좀 일부의 인터넷 허용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있죠. 인터넷망을 어쨌든 일부라도 허용된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올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한데 그 허용도 절대 안 할 걸요. 북한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북한은 인터넷을 허용 안 할 것 같다. 절대. 그게 오로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제 유지죠. 그걸 유지하려면 인터넷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외부 정보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정보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걸 북한이 지금 제일 쌍심지를 키우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외부 정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거의 첫째거든요. 네. 그 사실 북한이 상당히 고립돼 있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낙후되고, 북한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외부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 전 세계는 지금 뭐 가상현실이라던가 뭐 AI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너무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계속 남아 있어서 너무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커지죠. 황정엽 선생도 북한은 봉건 사회라고 많이 그러시죠. 북한은 이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점점 더 올라가는데 북한은 거기에 가만 서 있다 해도 내려가는 거로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점점 내려가는 게 되죠. 그럼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에 북한 인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그럼 최우선적으로 그래도 이거라도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북한 사람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파하지요. 모르면 근데 여보다도 허용 그것 자체도 북한에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할 거예요.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도 사실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냥 인트라넷을 쓰도록, 북한 안에서만 쓰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인트라넷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국가 발전에 있어서 크게 저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국가 발전에 저하가 대가선되고 체제 유지가 첫째 아닐까요? 국가가 발전하겠으면 북한은 첫째가 체제를 유지한 다음에 국가 발전이지 그 유지를 저지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건 바라지 않거든요. 개인이 발전하려면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돼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자체가 완전히 좀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또 인터넷이 북한에 허용된다면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겠지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더욱 발전도 하고 인터넷만 보급되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들이 접속해서 이제 좀 북한 인트라넷 안에서의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뭘 연구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강명망에서 보든지 대학수당망에서 보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찾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그게 이렇게 실려 있으면은 볼 수 있고 없으면 대학생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래서 그 인트라넷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북한 정부나 아니면 다른 세계 시민사회나 이쪽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계 제 인권단체나 모든 데 가서 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인터넷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외부 정보를 알리고 할 것인가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쳐서 하면은 북한은 마지막까지 바라가지만은 어떻게 하겠죠? 해서 북한을 빨리 변화시켜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해 보신 경험, 그리고 북한 안에서의 초창기 인트라넷을 사용해 보셨던 경험, 그리고 북한 안에서 PC방 운영을 해 보셨던 실제 경험자로서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허용이 돼서 기본적인 인권의 한 분야로서 인터넷을 또 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